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최후 승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항소심 판결에서 급제동이 걸리면서 월가에서는 벌써 기업들의 관세 환급권 거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연말 쇼핑 시즌에 1인당 평균 $1,552를 쓸 것으로 밝혀 전년보다 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취업인민 2순위에서 연간 쿼터의 소진으로 영주권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분부터 4년간 시행하는 팁소득에 대한 노텍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8개 직종이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올해 안에 합법 판결로 번복시키려는 최후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만약 관세 정책을 무효화시킨다면 관세 수입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합의도 깨져 15조 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책인 관세 부과를 유지시키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압박반 읍소반으로 도움을 바라면서 최후 승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고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유지시키려는 담판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판사들이 관세 부과를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막아주지 않으면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도 일시에 날아가 미국 경제가 대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Because without the tariffs, this country is in serious trouble. We've taken in almost $17 trillion of investment is coming in. Most of it is coming because of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15조 달러 이상 투자금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세 때문이라며 만약에 관세 정책이 파기된다면 이 15조 달러의 투자금도 즉각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고 일본 5,500억 달러, 유럽연합 6,000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를 모두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대법원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딘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이 9월 10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해주고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관세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다뤄 급행 절차로 올해 안에 최종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대3으로 보수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하급심의 불법 판결을 파기하고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이나 특허 등을 전담하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주말 불법 판결을 내렸으나 2대1로 엇갈렸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에서는 6대3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차질을 빚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관세 카드는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관세 부과나 한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고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항소심 판결에서 급제동이 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불법 판결을 받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권 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 금융업자들은 이 환급권을 미리 사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큰 위험을 안고 있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환급권 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심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 판단을 확정하면 기업들은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받을 권리를 관세 환급권이라고 합니다. 월가 금융업자들은 이 환급권을 기업들로부터 미리 사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돌려받아질지는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어 일종의 도박에 가깝지만 성공한다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환급권을 매각하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부 비용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조건은 매우 불리합니다. 금융업자들은 환급권 1달러당 단 몇 센트만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의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투자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환급권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설계자 중 한 명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고 경영자를 지낸 회사로 현재 그의 아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관세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 철폐와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동안 아들은 관세가 금지될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팔려고 한 것이란 논란이 일어나자 이후 회사 측은 실제 거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 달에만 약 300억 달러의 관세를 걷어들이고 있지만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대한 환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권 거래는 투자자에게는 기회이자 기업에게는 비용 회수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이기에 월가의 새로운 도박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대법원의 2심 판결을 상고했으며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월 첫 변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민들이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업계와 미국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과 사이버 먼데이 등 최대 쇼핑 시즌에 1인당 평균 1,552달러를 쓸 것으로 밝혀 전년보다 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갑을 연다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서는 다소 움츠릴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에 따른 가격 인상, 물가 오름세 또는 경기 둔화를 걱정해 연말 대목 씀씀이를 줄일 것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민들은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부터 12월 2달 동안 1인당 평균 1,552달러를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실제로 1인당 1,552달러를 쓰는데 그칠 경우 이는 2020년 팬데믹 이래 최대폭인 전년보다 5% 급감하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17세에서 28세 사이인 Z세대가 올 연말 지출을 지난해보다 23%나 대폭 줄일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어 연말 대목에도 지갑을 열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연말 지출에서 39%는 선물을 사는 데 쓸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4%는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여전히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돈을 쓸 것이지만 스마트 쇼핑에 더 주력하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그 주말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이 가장 뜨거운 쇼핑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도 마지막 선물 마련과 재고 처리 밀어내기 세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총 매출은 소매업계의 연 매출 중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말 대목 매출은 2022년 4.7%, 2023년 3.9%, 2024년에는 3.5% 늘어난 바 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2순위에서 영주권 발급이 9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 해 배정된 4만여 개의 취업이민 2순위의 쿼터가 바닥났기 때문으로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 재개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 발급에서 연관 쿼터가 바닥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2순위에서 연관 쿼터의 소진으로 영주권 발급이 일시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취업이민 2순위에 배정되는 영주권 쿼터 4만여 개가
2025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자마자 소진돼 더 이상 그린카드를 발급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의 영주권 발급은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새 연관 쿼터의 배정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대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 회계연도의 영주권 문호에서 그린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급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기다림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기 직전에 9월 비자 블러틴에서 취업이민 2순위의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2023년 9월 1일로 2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0월 문호에서도 제자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던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이나 파이널 액션 데이트가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들이나 학사학위와 최소 5년간의 프로페셔널 직업 경력이 있을 때 신청하는 범주입니다. 한국인들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2순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인 2024년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은 8,434명으로 전년보다 1,2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4,1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때 가장 많았던 취업이민 3순위에서 학사학위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1,550명에 그쳤고 비숙련직은 542명으로 줄어 이를 합해야 2,092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1,7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지난해 종교이민을 포함한 취업이민 4순위로 128명, 투자이민인 취업이민 5순위로 325명이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분부터 4년간 시행하는 팁소득에 대한 노텍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8개 직종이 발표됐습니다. 식당 종업원부터 홈 또는 퍼스널 서비스 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돼 최소 250만 명 내지 최대 520만 명이 한 해 2만 5천 달러까지의 팁소득에 대해 면세받게 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노텍스 온 팁에 따라 올해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수백만 명의 팁소득 근로자들이 면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팁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 팁소득 근로자들이 해당되며 한 해 팁소득 가운데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노텍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한 해에 최소 250만 명 내지 최대 520만 명이 팁소득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팁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로 팁소득 근로자들은 연평균 소득이 1,700달러씩 늘어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노텍스 온 팁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종으로 68개를 선정해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보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웨이터, 웨이트레스, 요리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술집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팁소득 근로자들도 모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홈서비스 직종으로 분류되는 전기기술자, 플러머, 냉난방, 청소 등도 팁소득에 대해 면세받게 됩니다. 퍼스널 서비스 직종으로는 돌보미, 보모, 베이비시터, 개인교사, 애완동물 케어 등도 팁소득에서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직종으로 합법 카지노 종사자들과 공연하는 가수, 댄서, 음악가들도 팁소득에 대해선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노텍스 온 팁에 해당돼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직종들은 앞으로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텍스 온 팁은 시행 첫 해인 올해로 팁소득에 대해 내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 시에 청구해 다른 근로소득과 세제 혜택에 반영해 정산받게 됩니다. 노텍스 온 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도분까지 4년 동안 매년 정산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